안녕하십니까. 871TV의 강남 무림 한의원 원장 배철환입니다. 근래 동영상을 과거 팔체질 의학에서 잘못 얘기하거나 또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닌 일을 마치 정상적인 일인 양 써놓은 것들이 제가 과거에 쓴 팔체질 건강법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그 책 중에는요, 체질마다 잘 생기는 병이 있다, 이렇게 이제 책을 제가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토피가 있는데요. 아토피는 금양 체질에게만 온다, 거의 그런 이제 톤으로 말을 했는데요. 과연 아토피는 금양 체질에게만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토피는 모든 체질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금양 체질의 그 경락의 특성이 폐경락이 발달했기 때문에 폐는 우리 한의학에서 피부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폐에 열이 많아서 폐가 시려서 아토피가 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심각한 아토피는 모두가 금양 체질의 전유물로 이렇게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제 그 임상을 30여 년, 35년 정도 해보니까요, 결과적으로 금양 체질에게도 아토피는 오지만 다른 모든 체질에게도 아토피는 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양 체질도 아토피는 옵니다. 그리고 금음 체질도 상당히 많이 오고요. 물론 태음인, 목음, 목양 체질도 아토피가 많이 옵니다. 많은 빈도는 아니지만요, 소음인, 수음, 수양 체질에게도 아토피가 올 수 있고, 역시 소양인, 토음, 토양 체질에게도 아토피가 옵니다. 그래서 금양 체질에게만 아토피가 많이 온다, 정말 지독한 아토피는 금양 체질에게만 있다 라고 과거에 책에서 쓴 것은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금양 체질에게 아토피가 오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육식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라고 이제 책에 써놓은 것이 있는데, 최근에 금양 금음 체질의 육식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이론이 맞습니다. 육식을 모두 끊어야지만 금양과 금음 체질의 아토피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먹지 않는 말고기, 토끼고기, 꽁고기가 발견되었죠. 그것이 발견됨으로써 금양 체질도 이 세 가지 고기는 먹으면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아토피 치료도 더 빨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토피 피부염은 금양 체질에게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진행성 근위축증은 금음 체질에게만 온다, 이렇게 이제 과거 책에 적어 놓았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이제 Progressive Muscular Atrophy,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금음 체질에게만 온다라고 우리가 과거 책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임상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역시 이 병은 금음 체질에게 많이 오지만 다른 체질에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근위축증은 흔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임상 경력으로 봐도요, 금음 체질에게 역시 이 병이 많지만 다른 체질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음 체질의 그 전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병을 설명하면서도 금음 체질이 육식을 많이 했을 때 이 병이 옵니다라고 이제 책에 적어놨는데요. 그것도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육식을 했을 때 생기는 병이지, 자기 몸에 맞는 육식을 했을 때는 이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병들이 음식과 있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류를 조금 했죠, 과거에. 그래서 이것도 꼭 난치병이지만 금음 체질에게만 오는 병은 아니다라는 것을 동영상에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은요, 그 당시 책에 보면은 변비와 일사병이 잘 생기는 체질은 수양 체질이다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양 체질에게 변비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비는 모든 체질에게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변비는 장의 운동이 활발하지 못할 때 오는 변비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성 변비는 장을 보호하는 약, 신장을 보호하는 약, 또는 그 윤제라 그러죠. 우리가 윤조시켜주는 이런 약들을 쓰면은 변비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자기 체질에 맞는 식물과 해조류를 많이 먹으면 변비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음식으로 이제 변비가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천상 전문 한의사의 체질에 맞는 약을 써야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팔체질의학에서는 한약에 대한 처방에 대한 것은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팔체질은 오로지 침술, 체질침이라는 침술로 병을 고치고자 발견된 의학이고 창시된 의학이죠. 그래서 침술과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것은 팔체질에서 최초로 체계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동의수세보건에서도 미리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변비 일사병도 수양 체질에게만 오는 것은 아니고 모든 체질이 허약할 때 일사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서 있다가 조회 시간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꼭 수양 체질에게 아니더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기립성 저혈압에서도 이런 병이 올 수 있죠. 변비도 수양 체질의 전유물은 아니다. 오늘만 해도 목양 체질 할머니가 변비로 와서 고생을 했는데 오늘 네 번째 왔나요? 네 번째 왔는데 변이 많이 해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위장병, 위하수가 잘 생기는 체질이 수음 체질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흔히 소화가 안 되면 모두 수양 체질이다, 수음 체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모순입니다. 수음 체질은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전적으로 수음 체질이 아니고요. 또 위하수가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수음 체질은 아닙니다. 모금 체질도 얼마든지 위하수가 올 수 있고요. 위하수가 오는 체형은 일단 여기 이 흉곽, 여기 위가 있는 이 흉곽과 복부 상복부가 상당히 좁고 가늘고 살점이 없고 세장형이죠. 세장형의 소화기 질환자 중에는 이 위하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꼭 위하수, 위장병도 수음 체질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기억해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소화가 안 되면 다 소음인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적이 많은데요. 우리가 임상을 거듭함에 따라서 모든 체질에게 소화 안 되는 병이 올 수 있다. 특히 소양인, 우리가 비장이 실하다고 알려져 있는 소양인조차도 위장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임증과 백납이 잘 생기는 체질이 또 토양 체질이라고 우리가 과거에 책에서 언급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임증은 태양인, 소양인 막론할 것 없이 많이 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불임증은 신장 기능이 약할 때, 자궁이 냉할 때, 우리가 외관상으로 봐서 진찰을 했을 때는 아랫배가 많이 찰 경우에 이 불임증이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신장의 에너지를 올려주는, 자궁의 에너지를 올려주는 한약을 쓰면은 임신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임증과 백납도 꼭 토양 체질에게만 오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물론 토양 체질에게도 백납증과 불임증은 옵니다. 그러나 모든 체질, 타 체질에게 다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 그때 페니실린 쇼크가 있어요. 페니실린 쇼크가 잘 생기는 것은 토음 체질이다 이렇게 이제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체질에게, 특히 태양인, 금음, 금양 체질에게는 페니실린 쇼크, 약물 쇼크, 약물의 부작용이 많이 옵니다. 물론 소양인, 토음 체질, 토양 체질에게도 페니실린 쇼크가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페니실린 쇼크가 온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토음 체질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병을 가지고 체질을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넌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책에 보면요. 대변을 자주 보는 체질은 모금 체질이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모금 체질은 역시 변을 자주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만요. 모금 체질도 얼마든지 변비가 있고 변을 4, 5일에 한번 누고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모금 체질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장이 약하고 대장이 차면은 변을 자주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체질의 한자, 열자 중에 모든 체질의 한자인 경우에는 열자에 비해서 변을 더 자주 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모금 체질이 아니더라도 변을 자주 보는 체질이 있다. 이것은 체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체질의 한자, 열자, 즉 속이 차다, 덥다와 연관성이 더 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 체질과 연관성을 보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얘기했던 어떤 질환이 어떤 체질의 전유물이라는 것은 틀린 얘기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